열린 플랫폼 보조기기 PI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레퍼런스 디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임용 교수입니다. 먼저 레퍼런스 디자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여드릴 레퍼런스 디자인 총 7개입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 같고요. 이것들은 이미 열린 플랫폼에서 개발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리뉴얼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PI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7건의 디자인을 하면서 추출하게 된 중요한 디자인의 원칙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디자인, 그러니까 설계에 앞서서 사용자의 인간공학적 특징, 인체 치수, 또 본 기기에 대한 이해, 이것들을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관련된 얘기이긴 할 텐데, 보조할 본 기기의 범위, 어디까지를 포함할 것인가, 또 사용자의 신체 치수, 구조 변경의 빈도 등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구조 변경을 할 일이 거의 없는데 가변적인 설계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용자의 신체 치수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모두를 위한 디자인보다 범위를 적절히 좁히는 접근이 좀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능성과 사용성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디자인한 다음에 PI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PI가 적용되기 쉬운 디자인을 한 다음에 기능성을 고려하고 사용성을 고려하고 그렇게 하면은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D 프린팅 제작의 경우 한 번의 프린팅으로 서포터 없이 만들 수 있는 형상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후가공, 즉 프린팅한 다음에 드릴을 뚫고 나사를 조립하거나 표면 한 경우가 보조기기 제작에 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표면 샌딩을 후가공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3D 프린팅 제작의 경우 프린팅 방향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성 부품, 그러니까 볼트 너트 또는 뭐 케이블 타이, 클립, 고무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디자인에 적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한 개 한 개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톱깎이 보조기기를 보겠습니다. 이때 컨셉은 기능성 및 사용성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손톱깎이 각도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는 이제 여기 이 축으로 회전을 하는 것인데 이 각도가 미세하게 조정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정 과정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PI 가이드 적용은 로고, PI 쉐입, HD 벨트죠. 그리고 O형 볼트, 커넥터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제작 편리성 및 합리성에서는 단일품 프린팅을 염두에 뒀고 부품을 최소화할 것, 그리고 고무링과 클립 같은 기성 제품들을 잘 활용할 것이 중요한 디자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콜라보 제작자의 로고를 삽입해서 열린 플랫폼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익스플로디드 뷰를 통해서 각 부품들을 보겠습니다. A는 연결줄의 결속판이고요. B는 누름판이 되겠습니다. 여기 줄 연결해서 밑에 줄이 쭉 밑에 내려가면 그 발로 밟으면서 페달식으로 밟으면은 손톱깎이의 손잡이가 움직이면서 손톱이 깎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C는 손톱깎이를 잡아주는 지그가 되겠고요. 그 D는 그 지그와 연결되어 있는 회전축이 되겠습니다. C와 D는 사실 붙어 있는 것인데 설명을 위해서 나눠서 그랬습니다. E는 고무링인데 이 고무링은 지그 회전축에 들어갑니다. F는 클립이고요. A서부터 연결된 이 줄이 이 클립을 통해서 이제 풀 역할을 하는 거죠. 클립은 F의 클립을 통해서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G, 이거는 가장 중요한 이제 본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그 회전축을 고정시켜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고무링을 눌러서 지그 전체가 잘 헛도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이 고정세가 되겠습니다.
I는 고무판인데 이것은 J 클램프판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클램프판을 이제 연결하는 탁자 같은 것에 잘 부착하고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무판 I를 붙인 거죠. 이 사이를 K 클램프 볼트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따로 모델링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연결줄이 있을 것입니다. PI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로고 쉐입 커넥터로 보겠습니다. 로고에서는 오픈 이 글씨가 음각이 적용됐고요.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테두리를 둘러서 양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작자인 IDKMU라고 하는 KMU ID라고 되어 있는 이 로고를 콜라보 로고를 삽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조기기를 디자인하는 이해관계자들이 확장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쉐입은 에치드 벨트 B타입을 적용했는데요. 그 전에 A타입들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A타입 적용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둘 다 이 면에 에치드 벨트가 들어가면서 이 부분의 넓은 면적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넓은 면적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손톱깎이에 가장 많은 힘을 받는 부분이 이제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에 이 모서리가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엣지 벨트를 이제 B 타입으로 두르도록 했습니다. O형 볼트를 클램프에 적용했습니다. 좀 디테일을 보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A는 이제 엣지 벨트 B 타입이죠. B의 경우 뾰족한데 이것은 서포터리스 방식을 염두에 둔 설계입니다. 이 전체 영상은 이 면이 제일 바닥면으로 가면서 프린트가 되는 그 형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서포터를 없애면서 프린트할 수 있는 방향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 이쪽 면이 원형으로 되면은 이 부분이 무너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열린 플랫폼 CI 로고가 이제 들어갔고요. 콜라보 로고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E는 클램프판 홈인데요. 이 클램프판이 이제 들어가서 회전될 수 있도록 들어가서 이제 90도 회전시켜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이즈를 만들었습니다. G는 이제 클립인데요. 사무용 클립입니다. 사무용 클립이 양쪽으로 꼽아서 연결줄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두 개 다 매끄럽게 줄이 움직일 수 있는 필작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고무판과 클램프판이 되겠습니다. 3D 프린팅 방향이고요. 자, 상단 파트의 여러 가지 부품들을 보겠습니다. 자, D가 지그의 회전축이고 E는 고무링인데 이거는 시판용 25mm 고무줄을 적용했습니다. 이 고무줄을 여기다 이 홈에 끼운 거죠. 네, 그리고 요 말랑말랑한 그 고무줄을 여기 C의 고정쇠가 밀어서 고정시키는 방식이 됩니다. 이 고정쇠가 더 밀리지 않게 여기 홈이 파져 있죠. 자, 다음 볼 디자인은 후방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의 디자인 컨셉은 후방 카메라의 각도를 미세 조절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전동 휠체어 헤드레스트 부분에 부착을 하는데요. 사람들마다 이 헤드레스트의 각도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제품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각도만을 제공할 경우는 적절하게 후방 카메라를 비출 수가 없는 거죠. 뒤에 센서들의 각도도 정확하게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0.8mm 정도까지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기능 개선의 목표였습니다. PI 가이드라인 적용은 뭐 로고, PI 쉐입, 여기 커넥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적용됐고요. 주로 3D 프린팅의 출력 방향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했습니다.
A 부분이 덮개가 되겠고요. 제일 눈에 잘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 에지드 벨트가 A 타입 에지드 벨트가 돌고 있고요. 이제 B, C, D로 되어 있는 전체가 이제 한 가지 부품인데 이 중에서 B는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여기에 PCB 또는 뭐 센서들이 들어갈 수 있게 사이즈가 정확히 설계된 이 속에 이제 뭐 보스 같은 뭐 리브 같은 부분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형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0.8도씩 각도 조절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위한 미세한 홈이 되겠습니다. D는 요 뒤에 후방 카메라를 잡아주는 이 지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과 후방 카메라 본체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D와 여기 D, 뭐 음각, 양각이 두 가지가 이제 맞물리면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C도 여기 C는 튀어나온 부분, 여기 C는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랩 결합부, 여기 조그만 홈이 보이죠? 요 사이로 헤드레스트를 감싸고 있는 스트랩이 지나면서 스트랩을 통해서 헤드레스트와 요 3D 프린팅 되어 있는 후방 카메라가 결합되겠습니다. 예, 로고 적용인데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테두리를 둘러서 음각을 파내고 다시 글씨는 양각으로 되는 그런 이제 아주 교과서적인 이 로고를 적용했습니다. 자, 에치드 벨트 적용은 요 전면이 두려지기 때문에 A 타입을 했고요. 각각의 부품들이 덮개를 위에서 본 것, 바깥에서 본 것, 또 이제 뒷면을 본 것입니다. 각각의 3D 프린팅 방향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각도 조절을 위한 미세한 설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도씩 각도가 조절된다고 했죠. 그것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 공략이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것은 맞는 컵 거치대입니다. 이 디자인의 목표는 이 컵 거치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접혀져 있습니다. 접혀져 있는데 빠르게 한 번에 홀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사용 과정을 단순화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홀딩 링을 중첩해서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크기의 컵에 다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PI 가이드라인은 로고, PI 쉐입 두 가지 적용됐습니다. 그 외에 제작의 편리성과 합리성에 있어서는 단일품 프린팅을 한 것. 아까 손톱깎이 보조기기에서도 본체를 한 번에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이제 단일품 프린팅을 했었고요. 부품을 최소화한 것, 후가공을 최소화한 것, 그리고 시판하는 케이블 타이 같은 것 여기인데요.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고정시킨 것, 이런 디자인 고려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부품 이제 분해된 익스플로디드 뷰를 보겠습니다. A가 먼저 B부터 말씀드리죠. B가 이제 컵 홀딩 링이고요. 이것 위에 A 부품을 앉힙니다. A는 내경이 축소된 파트인데 이 A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내경의 그 사이즈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더 좁은 컵, 좀 더 이제 긴 컵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C가 이제 고정 파트가 되겠습니다. 휠체어의 수직 프레임에 고정을 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얇은 그러니까 필름 같은 것들을 덧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구멍들이 있죠. 고정 파트에 4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케이블 타입을 쭉 돌려서 고정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측면에 정사각형 오픈 로고를 넣습니다. 에치드 벨트는 A 타입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컵 홀딩 링인데요. 텀블러 높이 기준 중앙 평균 지름이 여기 적힌 수치와 같습니다. 내경 축소 파트는
한 가지 유형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더 디자인될 수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 3.6mm 시판 케이블 타이를 사용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디자인 중에서 역방향 각도 조절 방지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이래서 각도가 이제 제꼈을 때 딱 90도가 되게 한 것이고요. 접촉면이 증가해서 여기 그 잡혔을 때 힘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최대 면적을 넓혔습니다. A 경우는 이제 브릿지 구조를 출력을 해서 채택을 해서 아까 보신 그 링 홀더 있죠. 그 부분과 이 부분, 이 파트를 같이 한 번에 프린트하는 것입니다. 그 두 부품 사이에 아주 미세한 그 공차를 둬서 프린팅을 한 번 해서 힘있게 딱 꺾으면은 순간 이제 부서지면서 접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아주 적절한 그런 간격을 유지를 한 설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연립 플랫폼 로고가 적용됐고요. 예. C에서는 여기 챔퍼가 적용된 이제 로고를 볼 수 있습니다. D에서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블 테이를 두를 수가 있죠. 브릿지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스탬핑 기술을 이용해서 두 개의 부품을 한 번에 프린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사 같은 여기 두 개 부품을 따로 프린트하면 나사가 여기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추가 부품이 없고 공정도 단순하지 되고 결합 강도도 강화가 됩니다. 스냅핏 계속 반복된 얘기고요. 본기기 결합하기 위해서 이 부품을 여기 선이 평행이 되도록 뚫어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안 들어갈 테니까요. 이 안쪽에 실리콘 필름을 삽입해서 접지력을 높였습니다. 내경을 조절함에 따라서 내경이 있는 것 없는 것에 따라서 큰 컵, 작은 컵 두 가지가 다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는 이 그 오버랩 때는 그러니까 중첩 때는 이 내경 파트를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서 뭐 또 다른 형상 컵 외에도 뭐 다른 것을 디자인 형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 것은 원예 보조기기가 되겠습니다. 모종삽 같은 거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이때 기능성과 사용성 개선에 있어서는 볼 조인트의 조임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한 것이 목표였습니다. PI 가이드라인은 PI 쉐입, 뭐 로고형 조인트, O형 볼트 이런 것들이 적용됐습니다. 이 둘 다 이제 커넥터 부품들이죠. 제작의 편리성 및 합리성에서는 산머리 볼 조인트 파트 하단부를 깎아서 이제 한 번에 출력하게 한 적용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부품의 익스플로디드 뷰고요. 볼 소켓 조인트를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기존 디자인이 갖고 있던 볼 소켓의 크기가 너무 작았어서 이번에는 좀 충분한 크기로 설계를 했습니다. 네, 로고형 조인트가 두 개의 손잡이 본체, 반원형, 단면이 이제 반원형인 손잡이 본체를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로고에서는 로고형 조인트를 적용하면서 적용이 됐고요. 쉐입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에치드 벨트가 뭐 정육면체가 아니기 때문에 느낌 좀 덜하긴 하겠지만 원기둥이 적용된 에치드 벨트를 적용했습니다. 우리 커넥터에서는 O형 볼트의 머리 부분 형상만 가져왔습니다. 좀 디테일을 보자면은 3머리 부분인데요. 요 그 볼 소켓 조인트 볼 부분인데 이 밑면이 평면인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평평면에서 프린트를 시작하기 때문에 서포터가 없이 이 프린트가 가능한 형상이 됐습니다. 프린트 방향은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형식이 되고요. 이게 면이 깔끔하게 깎인 걸 볼 수 있죠. 손잡이 본체는 이렇습니다.
두 개의 손잡이 단면이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손잡이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로고형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긴 이렇게 면으로 두 개의 부품을 이제 꽉 잡아주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주 분해하고 뭐 결합하고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볼 조이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형 볼트 형상을 적용했습니다. 자, 다음 볼 것은 이지 플러그가 되겠습니다. 이지 플러그는 플러그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충전기 같은 여러 가지 그 콘센트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쉽게 꼽거나 뽑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사용성 개선은 기존 제품에 보면은 플러그를 결합한 과정이 좀 복잡했습니다. 단계가 많았었는데 이 결합 과정을 단축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지그와 핸들 이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플러그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디자인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PI 가이드라인은 로고 그리고 PI 쉐입을 통해서 적용됐고요. 제작 편리성 및 합리성에 있어서는 단품화된 지그, 이 지그가 이제 한 파트라는 거죠. 그리고 핸들 공용으로 쓰는 것, 이 두 가지가 주요한 디자인입니다. 부품별 보겠습니다. 먼저 핸들 모듈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개의 서로 다른 타입의 지그가 있겠습니다. 이 지그는 이번 디자인에서는 두 개 됐는데 더 많은 플러그 형상에 따라서 더 많은 지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그든지 간에 요 형상들이 바로 이제 핸들의 요 형상과 맞붙는 부분들인데 두 개가 결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핸들 A와 B1, 핸들 A와 B2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각 애플 정품 충전기를 전제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220V AC 코드 플러그 전용 지그를 만들었습니다. 손잡이에 적용된 로고인데요. 사이즈를 고려해서 음각으로 파내고 다시 걸친 양각으로 있는 그 영상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핸들에도 엣지드 벨트를 적용했습니다. 엣지드 벨트 A 타입이죠. 계속 보시고요. 프린트 방향은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지그 모듈이고요. 이거는 B1과 B2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거 이제 B1인데 여기 충전기가 꽂힌 것입니다. 충전기 선이 요 라인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고 요 부분들이 핸들이 결합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 것은 원예 목재의 화분입니다. 이 제품들이 기성 제품이 있고요. 이제 나무로 튼튼하게 만들어진 또 튼튼하긴 하지만 또 너무 육중한 그런 제품이었는데 리뉴얼 디자인을 하면서 화분 각도 조절 과정을 단순화해보자. 그리고 높이 조절 기능은 제외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기능성과 사용성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PI 가이드라인은 로고, PI 쉐입, 그리고 커넥터인 O형 볼트로 적용됐습니다. 제작 편리성과 합리성에 있어서는 구조를 단순화한 것. 그 전에 제품이 이제 목재로만 이루어진 제품이었는데 H 구조였는데 그것을 이제 뒤집힌 T자 구조로 바꾼 것이었고요. 플라스틱 화분이라든지 규격화된 목재, 나사못과 같은 기성 부품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부품을 보겠습니다. 이제 목재는 이제 두 가지 19 곱하기 38 그리고 19 곱하기 63 mm로 되어 있는 각목을 전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F의 경우는 화분인데 이건 물바지가 밑에 포함되어 있는 플라스틱 화분입니다. 기존 디자인을 보면 목재로 되어 있는 그 화분에 그 안에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닐을 깔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비닐도 깔고 목재를 쓰기 때문에 부품은 두꺼워지고 하는 이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방수가 되고 좀 질기고 튼튼한 그런 이제 플라스틱 기성품을 쓰는 기성품을 쓰는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G 부분이 이제 화분 거치대고요. 화분 거치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목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는 이제 하단 프레임인데 이렇게 그림 잘려서 있지만 밑에 이제 옆에서 봤을 때 거꾸로 된 T자, 사이드 뷰에서 봤을 때 T자로 보이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 부품이 이것인데요. 그 나무들을 고정해 주기 위해서 T자형 조인트 그리고 L 조인트는 이제 두 개의 90도로 만드는 나무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재 끝을 잡아주는 커버, 이 세 가지의 플라스틱이긴 한데 이제 사출이 아니라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PI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자면 먼저 로고는 프레임의 정면에 이제 직사각형 로고가 삽입되고요. 쉐입을 보자면은 L 조인트 이게 커버인데요. 이 둘 다 A 타입 에치드 벨트가 적용됐고 T 조인트에는 B 타입 에치드 벨트가 적용됐습니다. 이 커넥터는 많이 쓰이는 이제 중요한 부품이 되겠는데 O형 볼트를 적용했습니다. 이 디자인 디테일 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행했던 것은 다양한 크기의 인체 모형을 측면도만에 그려서 가장 보편적인 크기의 휠체어에 적용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결과 휠체어 높이가 고정이 된다면은 이 원예 목재 화분의 높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 조절을 기존 제품은 하고 있는데요. 높이 조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단순한 디자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작의 용이성, 부식을 막는 정도, 물빠짐 기능 이런 것들 고려해서 화분을 목재로 하지 않고 플라스틱 기성 화분을 채택하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H 구조가 아니라 이제 뒤집힌 T자 구조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O형 볼트를 피봇축으로 삼아서 이 화분이 이렇게 스윙이 되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스윙이 되면서 밀었을 때 화분 작업을 하기 쉽고요. 그리고 한 축으로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업 공간을 확보하거나 화분을 미는 작업이 훨씬 용이하게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정면도인데요. 휠체어가 자유롭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800m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기성 화분을 채택한다고 했었는데 이 길이까지 고려해서 넉넉하게 한 1m 정도의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설계는 구할 수 있는 그 기성 화분의 크기도 중요하고요. 또 이게 적용할 목재의 규격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가변적으로 설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L 조인트와 C 커버의 3D 프린팅 방향들이고요. 이 목재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 나사를 박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미리부터 3D 프린팅 상태부터 구멍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방식으로는 이것을 구멍 내지 않은 다음에 결합한 다음에 나사를 그러니까 드릴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결합한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후자가 좀 더 단단한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그 T자형 조인트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목재가 이렇게 한 개 지나가고요. 그 위에 좀 더 굵은 목재가 이렇게 앉혀지게 되는데 이것을 잘 지탱하기 위해서 밑에서 굉장히 크고 길이가 긴 그런 나사를 박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이죠. 브라켓인데요. 이 안쪽을 O형 볼트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재를 튼튼하게 감싸주기 위해서 브라켓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고요. 요 목재와 브래켓을 결합하기 위해서 요 나사 구멍들을 냈습니다. 요것이 B가 이제 하단 프레임이고 A가 화분 거치대가 되겠습니다. 화분 거치대의 제일 밑에 있는 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화분의 무게를 잡아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O형 볼트를 꼽아 놓은 형상인데요. 지금 그림은 O형 볼트 지금 그림은 이 하단 프레임과 화분 거치대가 약간 비틀려 있는, 즉 스윙돼서 밀려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놨을 때 원위 작업하기 좋은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겠지만 원위 작업하는 동안은 이렇게 밀어서 각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밀어낸 다음에 여기 보관하고 있던, 평소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꼽아서 O형 볼트를 꼽아서 끼워 놓으면은 이게 이렇게 이 각도가 고정되게 걸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말 신기 보조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천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고려사항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는 꽤 다른 디자인이었습니다. 기능성 및 사용성 개선에 있어서는 스트랩을 추가해서 양말 신기 운동 방향을 이제 벡터 방향으로 분산하는 것을 고려해 봤습니다. 이 그림에 본 것처럼 끈을 이제 위로만 잡아다는 것이 아니라 의자 같은 것을 고정하는 방식이 되겠죠. PI 가이드라인은 로고 그리고 PI 쉐입입니다. PI 쉐입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 편리성과 힘성인데요. 제품 제작에 지장이 없는 PI 로고를 적용했고요. 수납에 용이한 접이식, 접어서 이제 작게 수납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앞에서 천으로 만들어진 실물 사진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속에 A로 되어 있는 것이 형태 유지판이 되겠습니다. 골격을 유지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B 안감, C 겉감이 되겠습니다. C 겉감은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찰력이 높은 그런 천을 적용을 합니다. 스트랩은 두 가지가 있는데 D와 E가 있습니다. D는 양말 신기 보조기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그런 끈이 되겠고요. E는 의자에 고정시킬 수 있는 스트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릎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장애인이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조라벨을 붙이면은 열린 플랫폼에서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적용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부분 그 양말 신기 보조기 펼쳤을 때 전체 형태에서 여기 부드러운 곡선이 형성되는 것이 이제 엣지드 멜트. 이게 뭐 솔리드한 입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형상이 있어서 이렇게 곡선을 적용한 엣지드 벨트의 외곽 곡선을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태 유지판, 안감, 겉감, 스트랩의 구체적인 재료들, 형상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7가지 디자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PI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